도대체 몇 년을 안 씻은 거야? 노인 냄새가 진동을 하네. 당장 여기서 나가요. 그 한마디는 촌철살인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67의 나이에 처음으로 차별이란 감정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낡은 점퍼와 오래된 가방을 들고 에퀴녹스 파이낸셜 은행에 들어섰을 때 문득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퇴직연금 상담을 받으러 왔을 뿐인데 제 모습이 이토록 어울리지 않았던 걸까요? 요즘은 다 모바일 뱅킹 이용하시는데 직접 오셨다고요? 장구 직원의 목소리에 담긴 불쾌함이 공기 중에 번졌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직원의 손가락에서 형식적인 응대의 냄새가 물씬 풍겼고 그 냄새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 고객들이 들어오자마자 전담 매니저가 달라붙어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고급 원두의 향기가 가득 묻어나는 커피가 제공되었고 저는 딱딱한 의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저는 그 소리에 맞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은행 로비를 바라보며 문득 30년 전으로 기억이 되돌아갔습니다. 처음 이 은행의 부지를 살펴보던 날, 그날의 희망과 열정이 가슴 속에서 다시 일렁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꿈꿨습니다. 그 꿈이 이제는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제 존재가 불편함의 근원이라는 듯한 눈빛에서 저는 한평생 느껴보지 못한 수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결심이 혼합된 감정이었습니다. 쫓겨나는 듯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는 창문을 통해 비치는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초라한 옷을 입었다고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명함을 조심스레 만지작거리며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은행의 창립자이자 이사회 의장이라는 사실을. 은퇴 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제 이름은 여전히 이 은행의 역사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창구로 향했습니다.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가운데 차분한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했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더욱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은 저를 인간이 아닌 처리해야 할 업무로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다음에 예약하고 오세요. 20년 전 이 은행의 첫 지점을 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고객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금융기관을 만들겠다고 직원들 앞에서 연설했었죠. 그날의 열정과 약속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제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창구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방금 들은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젊은 VIP 고객이 들어서자 전담 매니저가 친절한 미소와 함께 그를 안내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그들의 대화 소리는 마치 봄날의 새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반면 제게는 차가운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이서진이라는 이름표를 단 고객 상담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그녀의 눈동자에는 제 존재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선명했습니다. 이 은행은 VIP 고객을 위한 곳입니다. 어르신은 근처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제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롭게 일어섰다고 해야 할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노인이라는 딱지로 정의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은행의 경영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고 제가 은퇴를 선언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에퀴녹스 파이낸셜이 추구하는 가치를 잊지 말아달라는 당부와 함께
이사회 의장직만 유지한 채 저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었죠. 매달 열리는 이사회에도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은행은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려 했지만 이서진은 그것조차 힐끗 보고 무시했습니다. 필요 없으실 겁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는 순간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제 심장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거리의 소음과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은행의 문제는 단순히 저 개인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깊은 편견의 단면이라는 것을 67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보았지만 오늘처럼 인간의 가치가 외모와 옷차림으로 판단되는 현실은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합리한 상황에 맞서기 위한 제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제 뒤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윤세아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여성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했고 그 진심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윤세아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은행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그녀를 향해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입모양으로 괜히 나섰다간 찍힌다고 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기 나와 저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3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직원 연수를 참관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신입사원들에게 제가 강조했던 말은 고객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지위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였습니다. 그 말을 윤세아가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그녀의 타고난 마음씨일까요? 괜찮네. 자네가 마음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윤세아의 작은 용기가 제 마음속에 따스함으로 번졌고 이 순간 적어도 한 사람만큼은 인간의 가치를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 판단할 줄 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은 단순한 노인이 아닌 존중받아 마땅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명함을 다시 만지작거리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은행, 아니 이 사회의 깊은 병폐의 작은 변화를 일으켜야겠다고. 윤세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은행 안을 힐끗 바라보았고 저는 그 시선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했습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도 좋네. 자네는 잘못한 게 없으니 마음 편히 가게. 제 말에 윤세아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이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양심과 직업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후 저는 거리의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업무에 깊이 관여했던 것이 언제였던가요? 수년간 저는 그저 이사회 의장이라는 이름만 유지한 채 실질적인 경영에서는 손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제가 세운 기업의 가치관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확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섞인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명함은 마치 작은 무기와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정체성이자 곧 이 은행에 가져올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 은행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의 결심처럼 선명하고 확고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에퀴녹스 파이낸셜을 여러 모습으로 방문했습니다. 첫날은 수수한 정장 차림으로
다음 날은 평범한 운동복으로,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모자를 눌러 쓴 채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마치 배우가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듯 저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은행 직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은행을 설립했던 초기, 저는 고객의 옷차림이나 외모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었습니다. 외양을 넘어 사람을 보라는 모토가 있었지만 지금의 직원들에게 그것은 잊혀진 구호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제 외모에 따라 직원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을 때는 어르신, 예약하셨어요? 라는 냉대가 돌아왔고, 단정한 정장을 입었을 때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그럭저럭 친절한 응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급 슈트를 차려입었을 때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며 VIP 대접을 받았죠. 매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면서도 저는 제 본연의 모습과 목소리를 크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저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습관이 얼마나 깊게 뿌리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창구 너머에서 직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노인 수상한데? 자꾸 은행에 와. 그들의 의심 어린 눈빛이 저를 따라다녔고 급기야 보안팀까지 출동하여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제가 무슨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겠지만 저는 그저 이 은행의 실체를 확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5년 전 은행의 30주년 기념 행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제가 했던 연설에서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었죠. 그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로비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직원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할의 기준은 오직 외모와 보유, 자산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윤세아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 놀란 눈빛을 보냈지만 다른 직원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점점 깨달음의 빛이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은행의 문제를 그녀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간의 관찰을 통해 저는 문제의 심각성을 확실히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 태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변질된 것이었죠. 이제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담긴 눈빛. 이것이 과연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일까요? 저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 진정한 제 모습으로 이 은행에 다시 오겠다는 결심과 함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에퀴녹스 파이낸셜의 VIP 창구를 방문했습니다. 저의 결단의 날이 왔습니다. 이사회 의장 명찰을 달고 제 이름이 새겨진 금색 만년필을 들고 은행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직원들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25년간 이 은행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고 제가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종종 저를 뵙곤 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더니 곧 경외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강 회장님. 그의 외침에 은행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아마도 제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을 것입니다. 창립자의 초상화가 이사회실에 걸려 있을 뿐 실제로 저를 본 직원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회장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커피입니다. 제게 다가온 직원이 최상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커피를 받아들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은행 로비는 마치 무대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직원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같은 사람인 저를 문전박대했던 그 얼굴들이 지금은 꽃처럼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계속 만지작거리던 그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명함에는 강도현, 에퀴녹스 파이낸셜 창립자 겸 이사회 의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로비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 명함으로 향했고 직원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전무이사인 박정우의 얼굴은 마치 백지처럼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정우는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동안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부재를 틈타 은행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전설적인 창립자가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이, 그것도 그들이 무시했던 그 노인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문전박대했던 노인이 나였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했을까? 제 질문에 로비는 더욱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VIP 응대를 했던 직원들은 손을 떨며 서 있었고 일부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윤세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VIP 고객에게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윤세아의 질문에 은행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용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작은 용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은행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시간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이틀 후 에퀴녹스 파이낸셜의 전 직원이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주요 이사회 멤버들과 개별 미팅을 가지며 은행의 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제가 건강 문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동안 박정우를 중심으로 한 경영진이 은행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수익성을 명분으로 VIP, 고객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고 창립 이념은 슬그머니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맑은 하늘이, 회의실 안으로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조용히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궁금증, 그리고 일부는 반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첫 직원 교육을 했던 그날의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의 열정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 놓인 간극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에퀴녹스 파이낸셜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할 것입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리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은행은 부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품격은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것은 30년 전 제가 이 은행을 설립할 때부터 지켜온 신념입니다. 일부 젊은 직원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공감과 동의의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정우와 기존 간부들의 얼굴에는 뚜렷한 반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 말은 오랜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선언과도 같았을 테니까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다양한 모습으로 은행을 방문했을 때 받은 차별적 대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격한 서비스의 불균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이 끝날 때쯤 많은 직원들의 표정이 부끄러움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금융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이들과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이들. 저는 그 분위기를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저항을 동반하는 법이니까요. 고객을 돈으로 나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고객이 존중받는 은행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제 선언에 윤세아의 눈가에 작은 빛이 번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과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반면 박정우와 몇몇 고위 간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변화는 위협으로 다가왔을 테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윈도우 앞에 서서 은행 로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가는 고객들, 그들을 응대하는 직원들,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 저는 그 벽을 허물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중을 받는 공간으로 이 은행을 탈바꿈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 다음 날, 은행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은은한 아침 햇살이 로비를 비추는 가운데 저는 갈라진 물줄기처럼 나뉜 직원들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번져나갔고 다른 한쪽에서는 조용한 지지의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제 사무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고요했지만 내면은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VIP 고객들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에서 들려온 직원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아이의 모습 같은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의 근간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감정은 물결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번져갔습니다. 저는 이런 두려움을 예상했습니다. 30년 전 이 은행을 설립할 때의 기억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죠. 그런 이상적인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을 들었지만 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시간의 물레가 돌아 다시 그 시작점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VIP 고객들도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볼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사람들은 신뢰를 보냅니다. 제 말에 일부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구심의 그림자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을 햇살이 사무실에 따사롭게 내리쬐던 시간, 박정우와 몇몇 간부들이 사직서를 들고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고 그것은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회장님의 방향성을 따를 수 없습니다. 현대 금융업은 회장님 시절과 다릅니다. 경쟁이 치열해졌고 VIP,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업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박정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묘한 아쉬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사직서를 받아들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갑자기 흐릿해졌습니다.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그가 젊은 시절 보여주었던 열정과 가능성이 물방울처럼 떠올랐습니다. 영혼의 어딘가에서 아린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어쩌면 그도 처음에는 순수한 꿈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의 물결은 때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조금씩 침식시키기도 합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깊고 풍부했습니다. 저는 문득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세운 것들은 얼마나 쉽게 변질되고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로 세우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은 용기와 인내를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은 존재합니다. 윤세아와 몇몇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작은 새싹 같은 의지가
그들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모든 고객이 존중받는 은행. 저도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윤세아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젊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제가 젊은 시절 가졌던 이상과 열정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가치의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의 강물 위에 떠다니는 영원한 등불 같은 것. 어느 날 오후 사무실 청소를 마치던 김진수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깃든 그의 얼굴은 마치 오래된 지도처럼 주름이 깊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20년간 일하면서 이 은행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김진수의 진심, 어린 말에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따스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진솔한 눈빛은 마치 오래된 거울처럼 제 내면의 결심을 더욱 선명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이런 김진수 같은 분들을 위해, 그리고 무시당했던 모든 이들을 위해 저는 이 개혁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결심을 더욱 단단히 했습니다. 사무실 창으로 비치는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하루. 그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할 때 저는 내일을 위한 작은 기도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3개월이 흐른 봄날의 오후, 저는 노인 전용 금융 창구에 앉아 커피 향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 잎이 과거의 기억들을 살며시 불러일으켰습니다. 3개월 전 그날의 서늘했던 상처가 이제는 희미한 흉터로만 남아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이제야 진짜 은행다운 은행이 되었군. 제 말에 상담사의 미소가 봄볕처럼 따스했습니다. 변화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일부 VIP 고객들은 떠났고 혼란의 파도가 몰아칠 때면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에퀴녹스 파이낸셜은 이제 노인 대상 금융 교육과 전용 창구, 도우미 서비스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검증하고 확대하는 과정이 마치 꽃이 피어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비처럼 내렸지만 2달이 지나자 상황은 마치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한켠에서 CNN 취재팀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잇는 금융 모델, 주목받는 혁신이라는 특집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불씨가 세상에 알려진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따스하게 데웠습니다. 회장님, 인터뷰 준비되셨나요? 윤세아의 목소리가 생각의 실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혁신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준비됐네. 우리의 여정을 이야기해볼까? 말을 하는 순간 지난 시간의 풍경들이 마음속에서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문전박대의 쓸쓸함, 다양한 모습으로 은행을 탐색하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정체를 드러내던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에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 너머의 희망이 더 크게 빛났습니다. 창밖 도시의 풍경이 유독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68년의 세월 속에서 이 순간만큼 제 삶이 의미로 가득 찬 적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의 한 조각을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 몸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서는 여러 세대의 고객들이 어우러져 있었고 특히 노인들의 표정에서 봄꽃 같은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은 그들의 모습에서 제가 꿈꿔온 세상의 단면을 보았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일어서며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가득한 거리와 그 속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벽이 없는 풍경.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 그리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제 조금씩 현실의 물감으로 채색되고 있었습니다.